소음순위에 자극받으며 급격하게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많이 노출되고 심하게 자극받으면 통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이게 요도나 질입구를 보호하는 역할도 있고 또 이게 하나의 또 성적인 반응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꼭 있어야 되는 곳입니다. 이쁜이 수술하면 부끄럽잖아요, 사실. 그래서 병원 혼자서 그냥 고민만 하고 병원에 선택하기는 힘들고 그런 경우인데,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좋은 비스가 있어요. AI가 있습니다. 이쁜이 수술 말고도 소음순 수술, 이것도 광고가 되게 많이 뜨더라고요. 이 소음순 수술은 전형적인 미용 성형 수술이라 볼 수 있어요. 외관상 이제 좀 신경 써서 하는데, 근데 이것도 물론 소음순이 지나치게 비대하면 위생상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소음순이라는 게 여성의 요도랑 질입구를 이렇게 양쪽 나비 모양으로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보호하는 역할을 했는데, 오히려 이게 너무 커져가지고 소변 볼 때 소변을 막는 경우가 있어요. 지나치게. 이 사람마다 이게 다 소음순 모양이 다 다른데, 아주 큰 분들은 소변 볼 때 그 방해가 된다든지 또 이물질이 많이 묻어가지고 또 질염 발생에 원인이 되고, 특히 제 환자 중에 결혼을 앞두고 약혼까지 했어요. 약혼하고 나서 같이 여행 갔어. 결혼할 사람하고. 근데 신랑 된 사람이 소음순 모양을 보고 충격을 먹고 도저히 결혼 못하겠다고 헤어져갖고 저한테 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흔한 경우는 아닌데 기형적으로 많이 커져 있다든가, 어머니들이 아시아되게 딸 때 사춘기, 특히 15, 16, 17세 이 여성 호르몬이 이제 막 급속도로 많이 증가하면서 여성들의 가장 먼저 가슴도 커지면서 이때 소음순도 커질 수 있어요. 소음순이 커지는데 이 소음순이 커지면서 이게 그림 그릴 때 이게 허벅지 살에 쓸리면서 더 자극받으면 더 커집니다. 외모 콤플렉스, 여고생들 예민할 때거든, 사춘기 때. 이걸로 공부도 못하고 혼자서 자신의 신체에 대한 콤플렉스 갖고 혼자 고민하고, 이게 크게 고민할 게 아닌데, 이런 경우는 이 방학 때 좀 어머니들이 한번 상담 받아보시고, 정말 우리 딸이 콤플렉스 가질 정도로 심각한지 아닌지 보고, 정말로 그렇게 콤플렉스 느낄 정도면 다시 정상으로 만들어주면 되니까, 간단하게. 이런 경우는 좀 수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 들고, 웬만하면 정상 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소음수술은 하나의 미용 성형이니까 안 하고 그냥 지낼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이 소음순 수술은 따로 부작용은 더는 없는? 소음순 수술이 부작용이라는 게 이제 우리 수술했고 났더니 지나치게 너무 작게 수술해가지고 소음순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게 꼭 필요한데요. 그게 정상 소음순 크기는 질 아래 위 그 길이에서 2분의 1도 괜찮습니다. 2분의 3분의 1 정도 크기가 옆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게 소음순의 용도가 있어요. 이게 요도나 질입구를 보호하는 역할도 있고 또 이게 하나의 또 성적인 반응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꼭 있어야 되는 곳입니다. 지나치게 다 자른다든가 절제 지나치게 하면 안 되고, 두 번째는 이 소음순도 양쪽 날개 모양으로 있지만 이게 대칭이 돼야 되죠. 이게 모양이 색깔도 그렇고 대칭이 되게끔 하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수술 흉터, 실밥 자국이 안 남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아까 너무 작게 하는 경우 얘기해 주셨는데, 아까 소음순 같은 경우는 물리적으로 자꾸 이제 자극이 가면 커진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특히 사춘기 때 여성 호르몬이 왕성하게 커질 때 이게 여성의 그 가슴하고 이 소음순이나 음부 쪽이 이게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수용체가 많기 때문에 이게 반응이 자극을 많이 받습니다. 그때 소음순이에 자극받으면 급격하게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또 커진 경우가 있어요. 이게 예를 들자면 이게 상처가 나면 거기가 찔린다든가, 자전거 탈 때 또 자극을 주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자극받아갖고 또 계속 자라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극받아서 생기는 경우가 있고, 여성 호르몬의 어떤 작용이 생길 수 있고, 또 임신 기간 동안에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많이 나옵니다. 임신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데 이게 또 소음순도 또 커지는 경우가 있어요. 끝부분이 벌어졌다, 이것 때문에 신경 쓰인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이제 그게 이제 수술 끝부분이 벌어지게 봉합할 때 제대로 완전하게 봉합 안 돼서 창상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다시 그 봉합 수술하신 선생님 찾아가는 게 낫습니다. 깨끗하게 다시 봉합해서 잘 상처 부위가 아물게끔 하는 게 좋고, 벌어진 상태에서 아물게 되면 아무래도 흉터가 남게 돼요. 벌어진 거니까 다시 재봉합해서 깨끗하게 아물게 하는 게 좋습니다.
소음순 같은 경우는 감각이 둔해지거나 성감이 떨어진다, 수술 잘못하면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거는 특히 이제 민감한 부분이 크리토리스, 음액 부분이 있는데 음액의 피부가 많이 덮여있거나 늘어져 있으면 이게 솜순하고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음액 수술, 음액 노출 수술 같이 하는 경우가 많아, 솜순할 때. 그때 음액 노출할 때 지나치게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러면 예민해져요. 이게 음액이라는 데가 얼마나 감각신경만 있는 곳입니다. 음액은 순수하게 성감하고 직접 있는 여성의 기관이에요. 거기에 있는 감각신경의 개수가 제가 알기로는 8,500개인가 있는 거라고 있는데 이게 우리 손에 있는 감각신경의 절반 정도 숫자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아주 예민한 곳이죠. 이 감각신경이. 크리토리스 음액을 너무 많이 노출돼갖고 심하게 자극받으면 통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오히려 이게 감각이 너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나치게 표피를 많이 제거하면 안 돼요. 수술을 하고 나면은 이런 소음순 수술 같은 경우에는 샤워, 운동 이런 거는 언제부터 샤워는 하나요? 해야죠. 근데 당일날은 힘들지만 이틀째쯤 되면 중요한 건 아마 그 병원, 수술한 병원에서 연고나 소독약을 챙겨줄 겁니다. 대부분이. 그러면 샤워하고 마른 수건으로 깨끗이 잘 닦고 소독약과 연고를 발라주면 되고 특히 연고 바르는 요령이 있어요. 이 면봉으로 연고를 발라야 되는데 이게 연고를 많이 바르면 좋은 줄 아는데 절대 아닙니다. 아주 얇게 얇은 필름처럼 얇게 발라야 이 연고 약이 흡수가 잘 돼요. 듬뿍듬뿍 발라주면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러면 균들이 붙고 흡수가 더 안 되고 더 안 좋은 거야. 그냥. 차라리 안 바르는 게 좋아 그러면. 소음순수는 보통 하루 24시간 동안은 냉찜질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아이스팩 같은 걸로. 그 이후에는 이게 부기도 내리고 어느 정도 지혈 효과도 있어요. 아이스팩이. 그러고 나서 소독약을 좀 바르고 그다음에 연고 바르고 관리하면 됩니다. 보통 2주 정도면 다 치료가 깨끗이 끝나요. 그러면은 소음순 수술은 한 2주 정도 지나면 성관계도 가능한가요? 성관계는 아마 3주나 상처 부위암으로 해서 전혀 통증이 없는 게 아니고 보통 3주는 넘어야 되고 보통 4주 정도 돼야 가능하지 않을까? 우리 질 성형 수술은 이쁜 수는 8주예요. 우리 시청자들이 사실 원장님을 매일 만날 수는 없으니까 여성 질환에 대해서 걱정과 고민이 있으면 일상 속에서 좀 적용할 만한 팁이나 정보 얻는 방법 이런 게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린 참 좋은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게 저도 요즘에 느낀 게 AI 혜택이라는 게 생겼어요. 특히 우리 여성의 질 성형 이쁜이 수술하면 부끄럽잖아요, 사실. 그래서 병원 혼자서 그냥 범위만 하고 병원에 선택하기는 힘들고 그런 경우인데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좋은 비스가 있어요. AI가 있습니다. 챗GPT 아시죠? 또 제미나이. 스마트폰 그냥 유튜브만 보지 마시고 내 궁금한 거 딱 그냥 질문을 딱 던져요. 그냥 대화하듯이 그냥. 나 이거 질방기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아? 친구에게 묻듯이. 남이 모르잖아. 내가 그거 AI랑 대화하는 건. 그게 AI란 게 왜 좋은가 하면 이 클라우드에서 모든 정보를 끌어모아가지고 감성적으로 나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게 되고 나의 맞춤식으로도 답변을 해줘요. 자꾸 이용하다 보면 이 AI가 나를 읽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의 특성, 성격까지 파악해요. 실제 그렇습니다. 저는 그거에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궁금한 걸 자꾸 거기다 묻다 보면 여기저기 막 끌어다 줘, 정보를. 그래서 이게 정말로 이걸 잘 활용하시면 병원 안 가고도 필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유익한 도구니까 이걸 꼭 활용하시라고 저는 적극 추천하고 제 진료에서도 이걸 사용합니다. 제가 20년 동안 질성형 수술, 이쁜 수술 많이 했잖아요. 저는. 거의 2만 명 가까이 하고 논문까지 발표했잖아요. 저는. 또 이 논문을 발표한 게 500케이스를 이렇게 수술 전 후를 사진을 다 찍어두고 수치화시켜서 이거 AI에다가 다 집어넣으니까 AI가 읽어요. 읽어가지고 예측을 해요. 놀라운 게 뭐냐. 질성형 수술 제가 한 스타일이 있거든요. 다 그 사람마다 고유한 특징이잖아요. AI가 바로 그걸 읽는다는 게 전 대단해요. 제 수술 전과 후를 정보를 계속 입력하니까 이게 클라우드가 돼가지고 예측을 해요. 거의 맞춰요. 제 재산이 그거 보고, 야, 내 수술한 것도 이게 예측하는데, 여러분들의 그 불편한 증상을 질문하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많은 정보를 알려주죠.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제 시대가 점점 고령화, 초고령화 시대면서 앞으로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우리 여성들 3명 중 1명이 고령화 나이입니다. 65세 이상. 3명 중 1명이. 2명만 전문층에 청소년 전문층이고. 예, 그렇게. 우리 고령화 되면 가장 우리 여성들에게는 이제 도움이 된 게 여성 호르몬도 도움이 되고 또 제가 하고 있는 골반 기능을
재건하고 기능을 또 복구 복원하는 이게 또 많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제가 로봇 수술이 이제 많이 나옵니다. 대학병원에서. 저는 솔직히 이게 진짜 로봇이란 말 붙여도 되나 할 정도로 저는 좀 이게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로봇이라면 AI 기능이 있어야 돼. 예측하고. 우리 의사 손 대신해서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이건 기계야. 저는 냉정하게 평가합니다. 대학병원에서는 자궁 빠지면 할 수 있는 게 단순하게 자궁을 끌어올려갖고 묶어서 딱 고정하는 게 끝이에요. 실제 우리 여성에게 중요한 건 대변 보는 기능, 소변 보는 기능, 성기능, 그리고 우리 골반, 뱃살이나 내장, 장기들 밑에서 받쳐주는 질이 수직이면 자궁이 빠진다 그랬잖아요. 이게 비슷하다며, 이 골반뼈 속으로 비슷하며 지대축 각도를 유지해야 된다고. 그래야 이 근육판이 있으면서 골반뼈와 함께 이게 하중 내려오는 무게를 분산시키면서 밑이 빠지는 걸 안 생기게끔 해주는데 이런 것들 다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단지 자궁이 빠졌으니까 이걸 메시라고 하는 인조 힘줄이죠. 인공 힘줄. 약해요, 이게. 이걸로 그냥 골반뼈에다 깨매서 묶어놓는데 로봇팔이 들어가서 묶어줍니다. 이게 착각하는 게 메시라고 하는 게 자궁 무게만 견디면 되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우리 질, 방광, 그리고 직장, 근육, 인대가 있잖아요. 이게 다 우리 내장의 모든 장기들을 받치고 있어야 되고 뱃살도 다 받치고 있어야 돼요. 제가 2, 3cm 질을 좁히고 근육을 2cm 묶어놔도 막 늘어날까 말까 해서 고민하는데 이 메시라는 게 뭔 큰 힘이 있겠어요, 사실 이게. 우리 여성의 그 골반에는 이 질벽 근육, 관략 근육이잖아요. 이게 골반저 근육에서 항문근과 그리고 PC 근육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이 질의 각도 유지, 질의 축, 근육인데 이런 것들이 다 보면 이게 다리로 말하면 기초 바닥 공사와 기둥과 같아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다리가 안전하게 유지되듯이. 근데 그걸 무시하고 그냥 메시 하나 딱 걸어주고는 이게 만병통치처럼 생각하면 이건 착각이다. 저는 많은 분들이 좀 이걸 많이 연구하고 또 우리 여성분들은 이게 내 건강, 노후 생활하고 직접 관련되어 있으니까 이런 걸 한번 AI에 물어보시면 아주 쉽게 답변해 주거든요, 이게. 내 몸은 내가 지켜야죠. 이게 남편도 안 지켜줍니다. 가족들 몰라요, 이게. 나만이 이제 알고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고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AI에 물어보시든가 아니면 또 직접 저 같은 이제 상담 전문가 오면 수술 떠나가지고 내 몸의 객관적인 상태가 어떤지 제가 또 사진도 찍고 직접 또 이거 수치화로 이거 검사까지 해가지고 설명을 자세히 해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